우리한테 눈이 달려있고 귀가 있고 이런 감각기관들이 있는 게 외부에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라고선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잘 쓰면 돼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보면,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젊은 애들은 이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는 자세만 되어 있다는, 우리가 이게 만들어야 될 게, 나이가 어리든 뭐 어떤 나이든 나이가 많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만들어두면 좋은 습관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자세, 받아들이는 습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다고 지금 이제 할머니들이 인생 다 살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인생 말년이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젊은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잖아? 못 알아들어. 왜? 경험이 쌓여갖고서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서 그냥 흘겨 듣고 지나간다고. 안 그래도 걔네들은 신기한 거 많고 재미난 거 많고 관심 막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들이 많아서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걔네들은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 거란 말이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더 이렇게 와닿고 이것을 변화시켜서 내 삶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건 정말 나이를 어느 정도 산 사람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 50은 넘어야지만 된다. 이 얘기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려면. 왜냐면 30대들은요, 나도 30대를 살아봤지만 정말 그 왕성해요. 활동하는 게. 그래서 바빠. 그리고 인생을 좀 살 만큼 살아봤잖아. 20, 30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 지식적인 면으로는 웬만큼 다 습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짜증스러워. 더군다나 나도 그랬지. 왜냐면 내 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배우질 못했고, 배움 자체가 워낙 게임이 안 되고 우리들 세대들이랑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 양반들이 배울 때랑 우리가 배울 때랑 환경 조건이 달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배웠기 때문에 배움 자체가 굉장히 조악해. 환경이 거칠고. 근데 우리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70년대, 80년대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 환경이 좀 이렇게 안정되어 갔단 말이야. 이렇게 막 보릿고개도 넘어섰고, 60년대 보릿고개 벌써 넘어섰고, 그래서 착착착착 이렇게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에 들어가고 막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안정화돼가고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뭐 이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진 않았어. 물론 그 건달 애들이며 이렇게 이런 애들이 많았었고 또 힘들었지. 미래가 불확실했고, 내가 어릴 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미래가 없었어. 애들이 환경적으로 뭐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꿈을 꿀 만한 뭔가가 없었단 말이야. 그냥 막연했지 전부 다.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그런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대 없이 포기라고 사는 애들도 많았어. 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건달이 돼버렸으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꿈이 없으니까 그렇게 포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쪽 길로 갔던 거였거든. 만약에 뭔가 이렇게 보호받고 제대로 이렇게 좀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고 누가 이끌어주고 그런 환경이 됐었는데도, 그래서 미래가 보장이 됐는데도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 내가 90년대 북경에 갔잖아요. 북경에 가서 봤던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봐왔던 모든 것들이 한 도시 안에, 한 공간 안에 20-30년의 시간이 공존을 했었어. 60년대 그 노새가 끌고 다니는 벽돌 지어 나르는 마차들, 7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세발용달차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어린 거지 애들, 이게 60-70년대 풍경이거든. 그게 빌딩 숲, 정말 40-50층 되는, 30-40층, 40-50층 되는 빌딩 숲 사이에 애들이 그런 게 지나다닌단 말이야. 되게 희한한 경험이었어, 나한테는. 분명히 나한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풍경을 내가 보고 살았을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한 거 진짜 얼마 안 된 얘기야.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살만하다는 소리를 하는 시대였지, 그 이전까지는,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한국은 정말 거친 환경이었었거든. 그때의 선배들이, 내가 30대 때 선배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충고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인생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면 속으로 욕이했다고. 족가시네, 개소리 아니야. 속으로 야, 나도 살 만큼 살았고 나도 경험할 만큼 경험해서 알 만큼 알아. 너나 잘 살아. 속으로 이랬었단 말이야, 나도 30대 때. 그러다가 40대 내가 딱 불혹의 나이가 됐을 때 노안이 오고 몸도 이렇게 30대 같은 기력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아, 내가 30대 때 좀 너무 건방지게 살았구나라는 걸 40대 돼서 알거든. 근데 50 딱 되니까 이건 또 40이랑은 또 천양지차로 달라. 그러니까 기세가 다르지. 40대만 해도 누가 와서 시비 붙으면 이러면서 딱 그런 게 있었는데 50이 딱 되니까 그게 귀찮은 거야. 그게 귀찮더라니까. 그리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게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 위의 세대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아닌 그 위의 세대들, 일제 시대에 태어나갖고 살아왔던 세대들, 그 세대들은 50이 되면 할아버지였어. 그리고 60이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얘기했던 뭐 불혹이니 지천명이니 뭐 이립이니 이런 게 성립되지, 환갑이니 이립이니 이런 게 성립되지 않던 시대야. 그러니까 나는 공자가 그 말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는 나이 30, 40대 되면 다 죽었어.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통에 50, 60까지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3000년 전부터 그 기계식 세대들, 일제시대 그 시대들까지는 나이 40을 넘겨서 사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던 시절이야. 환갑이 되면 그래서 잔치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들이었다고. 근데 그 시대를, 그 3000년의 세월을 뭐 불혹이니 지천명이니 이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거냐고. 근데 오히려 정말 웃긴 거는 지금 내 세대가 돼서 이제 100세 시대가 왔잖아. 100세 시대가 되니까 공자가 했던 불혹이니 지천명이니 하는 말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야. 환갑이니 이립이니 하는 말들이 이제서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는 3000년 뒤에 지금 올 이 세상을 보고서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와서 캐캐묵은 공자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데 인생 설계를 하는데 공자가 남겼던 그 말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인생을 한 40 정도까지는 살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이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불혹을 지나서 지천명이 되면 하늘의 뜻,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그제서 아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냐? 뭔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인생이 그 길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길 찾아서 이제 막 찾아갖고 막 가기 바쁜 애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지천명은 넘어야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놓고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도 아직 살아 계시다면,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직 살아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알게 되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 그랬었지, 그래 맞아, 이게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야 라고 알고 죽으면, 알고 죽는 것과 모르고 죽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긴 오래 산 게 너무 좋대. 한번 60 후반 7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래 사니까 너무 좋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걸 알고 죽지 않냐고.
그전까진 몰랐을 텐데 이걸 알고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헤매지 않을 거 아니냐고. 모르고 죽었으면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이렇게 깝깝하고 이런 영혼이 돼서 참 죽어서도 헤맸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죽어도 그렇게 죽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잘 배웠다, 제대로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고 가라 라고 해서 자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될까,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나한테 오는 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 삶이 좋아진다.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 예를 들은 게 그거잖아요. 어머니가 만약에 컴퓨터를 받아들였다면, 어머니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받아들였다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편안하게 무탈하게 잘 살고 지나갔을 거다. 왜? 세상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집안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필요한 모든 물건을 배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뒀거든. 그럼 문 밖에 나가면 내가 몸이 취약하잖아. 늙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쉽게 감염이 될 수 있잖아. 감염이 된 위험성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정작 필요했던 건 젊은 애들이 아니라 노인네들이었는데, 노인네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살아낸 바람에 코로나 때 다 죽었잖아. 노인네들이 제일 많이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불편함에 거의 고통 속에서 살았고, 자기들이 살던 방식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었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지나가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건 좀 나는 되게 좀 이게 웃겨. 이미 코로나 시기에 적응해서 살아냈다면, 코로나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계속 쓰면서 살아야지 되는데, 노인네들이 배달하고 굳이 밖에 안 나가도 다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니까 배달로 모든 걸 해결을 하지. 지금 보통 은행 창구도 가보면 노인네들이고요. 동사무소를 가봐도 다 노인네들이고요. 마트를 가봐도 다 노인네들이에요. 사실 집 앞에까지 배달을 시켜서 살면 참 편하고 좋을 사람들, 그리고 집안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터넷으로 모든 걸 처리하면 좋을 사람들은 노인네들인데, 정작 그게 필요한 노인네들은 그걸 아무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골 때리는 세상, 아주 고통스러운 세상. 왜냐면 지금은 가보면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 온라인이 편하지 오히려 오프라인이 더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 근데 그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정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건 노인네들이란 말이야. 오히려 난 정말 이상한 세상이라는 거야 이게. 그 도움이 필요로 한 건 사실 노인네들인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 정보를 주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여기에 더 재미난 얘기를 내가 하나 해볼게요. 내가 이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를 띠냐면 뻣뻣하게 굳어. 시체가 딱딱하게 굳는단 말이야. 막 태어난 아기는 굉장히 유연해. 뼈가 아물질 않아 갖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유연해. 태어나면서 죽음의 과정은 뭐냐면 부드러운 유연함에서 딱딱하게 굳고 고집스러운 과정이야. 결국에는 따져보면. 이거 재미난 묘한 표현이에요. 내 생각이 유연한 사람은 몸도 유연해요. 행동도 유연하고. 근데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은 몸도 뻣뻣해요. 몸이 뻣뻣한 사람들 대부분 다 생각이 유연성이 떨어져요. 내가 고집이 세고 몸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시체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유연하게 살아야 돼. 유연하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수용성이 좋다는 얘기고. 근데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져 가는데 안 해 그걸. 희한하지 않아요? 주는데 안 먹어. 그 누구 탓을 할 거냐고. 그래놓고 세상이 잘못됐대. 웃기잖아요. 누가 잘못하는 건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세상과 싸우는 사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